자, 아이미 성형외과 김성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방이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방이식은 한 번으로 안 되나요? 소위 말해서 이제 항상 뭐 2차, 3차 이렇게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2차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식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도 지방이식만을 뭐 20년 이상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얼굴 지방이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2차까지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방의 생착용만을 생각하고 완 스테이지에 많은 양을 넣게 되면 문제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했던 볼륨감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볼륨감이 우리가 원하는 쪽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볼륨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앞쪽으로 돌출도 되지만 옆쪽으로 퍼져 스프레딩 자꾸 퍼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하는 윤곽, 원하는 디자인에서 자꾸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식한 지방이 워낙 생착률만 생각하고 많은 양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게 효과가 생기겠죠. 그 무게 효과가 처지는 효과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얼굴에 어떤 연부 조직, 어떤 피부, 진피, 피하 지방, 그다음에 근육층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사이즈를 말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우리 피하 지방층이 얼굴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또 근육 하부 또는 뭐 아주 드물게는 표정근 안쪽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바미 테크닉이라는 그런 테크닉을 통해서. 하지만 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표층 지방 구획이나 뭐 심부 지방 구획이나 되도록이면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피하 지방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생착률만을 생각해서 많은 양을 넣는다고 한들 우리가 혈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방은 반드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운이 좋게 정말 자연스럽게 생착이 되면 다행이지만 생착이 안 된 지방 조직은 괴사를 하게 됩니다. 괴사된 조직이 잘 흡수가 되면 좋은데 흡수가 안 되면 거기에 이제 유리된 지방산들이 여러 주변의 어떤 칼슘 조직과 합쳐지면은 석회화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괴사된 지방 조직이 흡수가 안 되면 낭종을 만들어요. 괴사성 낭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지방 이식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생착이 될 정도의 양만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생착만 생각하고 많은 양을 낸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공간에 생착될 정도의 양을 넣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어떤 공간의 확보라든지 어떤 피부의 탄력이 좀 좋으면 조금 더 이식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생착될 적정한 양을 넣는 게 중요하고 플러스 이 디자인이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디자인이. 그래서 우리 한정된 디자인이 흐트러지지 않은 범위 한도 내에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에 그게 다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무게 효과가 나타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일단 1차에서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이식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하고 일률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고 해서 이게 어떤 편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결과를 내려면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식, 특히 얼굴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제 임상적인 어떤 저의 견해입니다. 물론 뭐 한 번에 뭐 완성을 시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착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거의 1회에 끝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저희가 뭐 눈 꺼진 눈이라든지 눈밑 스트로마 증술로 꺼진 눈밑을 교정할 때는 혈류 공급이 많고 움직임이 많지 않으면 생착률이 상당히 높여져요.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는 벌써 70에서 80%는 1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서 여러 가지 부위, 특히 이제 팔자라든지 인매 주위라든지 많이 움직이는 부위, 동적인 부위는 상당히 생착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최종적인 생착률만 생각해서 많은 양을 넣는다는 건 상당히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식한 지방을 두 번 한다는 게 전혀 뭐 부담스럽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내게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쉽게 오히려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기간 동안 해보면 보통 얼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해서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럼 장기 결과 뭐 2년, 4년, 6년 체크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바뀐 윤곽을 유지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이 지방이식의 특히 1차, 2차 누적 지방 생착률을 올리는 이 지방이식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지방이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1차, 2차까지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낸 장기 결과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지방이식 1차하고 3개월 지나서 2차까지 해서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경과된 모습입니다. 보면은 어떤 얼굴의 골격적인 느낌이 자연스러운 선으로 잘 표현되면서
어떤 무게효과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좀 편안한 느낌이죠. 인상은 많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절대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한쪽이 뭉쳐 있다든지 무게효과로 처진다든지 디자인이 흐트러져서 어떻게 보면 그 원치 않는 부위에 이식의 지방이 있어서 얼굴이 커 보인다든지 이런 느낌 없이 잘 조정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했고 본인도 상당히 만족하고 어떻게 보면 강한 느낌에서 부드러운 인상. 자, 요 경우도 1차 한 이후에 4개월 지나서 2차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4년 정도 경과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골격이 크지만 중앙 입체감을 잘 살려놓고 특히 이마의 윤곽이 잘 안압뼈의 투영 없이 입체감이 잘 유지되고 있죠. 그 입체감이 어떻게 보면 퍼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전방 돌출이 안 생기고 퍼져버리면 얼굴이 상당히 이런 분은 커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우리가 입체감을 만들어주면서 얼굴은 확대돼 보이지 않게 그렇게 적정량의 지방 이식이 1스테이지, 2스테이지 가면서 잘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4년 경과한 느낌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한번 유지하면 나중에 뭐 한 10년 지나서 30대 뭐 후반 정도 와서 한번 다시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1차 지방 이식 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2차 지방 이식 한 경우입니다. 이 심한 광대랑 인매가 무겁죠. 그래서 이분은 2차 하고 나서 6년 경과한 모습입니다. 6년 된 모습일 때 얼굴형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고 돌출된 인매가 다 들어가 보이죠. 아래턱의 비율 많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광대의 느낌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 여백과 이 광대뼈의 윤곽이 이 앞볼이라든 이 볼의 입체감을 줌으로써 우리 광대의 입체감을 많이 상쇄시킨 겁니다. 당연히 이마 입체감도 잘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격을 봤을 때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최종 윤곽을 만들면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생착만 생각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는다. 그럼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얼굴은 디자인이 흐트러져서 커 보인다든지 또 운이 없으면 무게 효과로서 상당히 무거운 느낌으로 시간이 길게 지났을 때 처져 보이는 연부 조직이 처지는 느낌이 온다든지 아니면 혹 정말 치명적으로 이렇게 지방이 뭉침 현상, 경화 현상이라든지 그게 운이 없으면 석회까지 되면 단단한 럼프로 형성되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예방하면서 또 디자인도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지방이식 1차, 2차의 어떤 누적 결과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차는 우리가 지방이식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뭐 생지방을 쓴다 아니면은 또 뭐 보관지방 말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냉동 지방을 사용합니다. 대신에 원칙을 지켜서 6개월 이전에 재정제된 안정된 지방을 사용하면 임상적으로 결과는 충분히 만들어내요. 볼륨적인 경과. 근데 이제 대부분 뭐 1차랑 2차의 그 지방의 성질은 많이 달라요. 냉동 지방이 생착되는 기전은 완전히 생지방과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임상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볼륨의 효과는 똑같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우리가 보관된 냉동 지방을 사용해도 임상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넘어간다든지 1년이 넘어가면 그 지방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뭐 안정성 때문에 다시 채취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전의 지방은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또 임상적으로 볼륨을 만들고 볼륨을 유지시키는 기전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우리 신선지방, 생지방과 냉동지방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안전하게 사용하면 냉동지방도 2차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가면 다시 채취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이식은 얼굴 지방이식에 있어서는 2차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합병증을 줄이고 또 어떤 디자인면 측면에서 아름답고 예쁜 얼굴을 만드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 지방이식은 2차까지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